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협상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시작 시점이 대등이라는 거는 불가능하죠. 예를 들면 이제 아베 총리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1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즉시 우리 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뭐 해가지고 이 국가들하고 한 7개의 아시아 국가들하고 안보 파트너 협정을 바로 했습니다. 그걸 맺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 취임하기 전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골프를 치는데 그 파트너십 협정 문서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걸 주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하고 안보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할 것이니까 이 자신이 가져온, 그러니까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 안보 협정의 파트너십의 리더를 미국이 맡으세요. 다 제공을 합니다. 그런과 동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. 라고 했고,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도요타, 혼다 많은 기업 이제 리더들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투자 약속을 합니다. 그러면서 4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환율 조작국에 2건 이상 걸릴 만한 건들이 한 4번, 5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 항상 예외 조항으로 다 빠져요. 그만큼 4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무역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.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FDI라는 기업 직접 투자도 약속을 지켜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선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실제 LNG를 갖다 개발할 수 있고 시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딜의 영역에서 약간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한테 관세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LNG에 대한 지분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도 공유하게끔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서로 딜이 가능해지는 자원의 영역들,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투자를 일정 부분 할 테니까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주고 상대적으로 후에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베팅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.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MS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1기 때도 약간의 수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우위에 있는 가성비의 우위에 있고 그 품질에서도 약간의 우위가 있는 기계라든지 화학이나 섬유 이런 쪽에서 우리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. 중국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먼 관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친구 사귈 때도 좀 길게 보고 가자. 그 긴 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그러면은 산업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판단과 이런 영역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. 관세를 통해서 일단은 국가별 길들이기 전략, 그 다음에 국가별로 나레벨이 소팅을 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2단계, 3단계 더 지나가면 이제 금융의 완벽한 대출 증가와 함께 우리 소위 하는 금융 드라이브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금융 M&A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미 1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붕괴를 시켜놨던 도드-프랭크법도 완전 폐지가 될 거예요. 금융적으로 내수부양 정책, 대출과 리스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기회의 타이밍, 시장이 마켓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1, 2년 안에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선점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잡자. 뭐 이런 판단입니다.